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승용입니다. 네, 저는 중국 문학을 전공하였고 지금 대학에서 중국어, 중국 문화, 중국 역사 문화 등과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1학기 내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학교에서 학생들과 만나서 직접 얼굴을 마주하면서 하는 강의가 거의 사라지고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 강의를 주로 하였습니다. 네, 이번 2학기에도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는 한 학생들과 만나서 하는 강의는 당분간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유튜브를 통한 소통이 우리 사회의 대세로 자리 잡은 듯 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 저 역시 중국과 관련된 유튜브들을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이번 기회에 중국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유튜브를 만들어서 보다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과 만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당분간 특히 해외로 다니는 역사문화 탐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눈과 귀를 가지고 다니는 역사문화 탐방의 시대를 유튜브와 함께 열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제가 학교 강의를 통해서 공부하고 강의해왔던 것 가운데 대략 중고등학교 학생에서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쉽고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유명한 도시들을 탐방하면서 그것과 관련된 역사와 문화를 곁들여 이야기하는 유튜브 강좌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네, 제목은 문승용과 함께 중국 나들이로 정했고 제1편으로 중국의 전통적인 수도인 서안을 첫 번째 도시로 정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중국에는 북경, 상해와 같이 잘 알려진 도시들도 많이 있는데 어째서 서안을 이번 문화탐방 시리즈의 첫 번째 도시로 정했는지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도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중국의 역사문화 탐방을 기획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어째서 중국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네, 우리가 중국을 중국이라고 하는데 중국을 왜 중국이라고 할까요? 네, 중국이라고 하는 뜻은 세계의 중심국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구본을 보시면은 세계의 중심국가라고 하는 나라는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네,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구가 둥그렇기 때문에 그쵸, 세계 어디를 집어도 다 중심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계 지도를 거꾸로 한번 그려보았는데요. 이렇게 거꾸로 그려본 것처럼 세계는 위나 아래라고 하는 것이 본디 정해진 것일까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대 이후에 그래서 북반부에 살고 있었던 선진국들이 대체로 자신들이 지도 위에 올라와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북반부를 중심으로 그렸을 뿐인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세상에는 본디 중심이든지 위나 아래라고 하는 것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중국의 왕조들의 나라 이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중국에 여러 왕조들이 있어 왔는데요. 우리가 근세의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에 들어서기 전까지 저 모든 왕조의 이름들이 그쵸, 오로지 한 글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반면에 우리나라 왕조의 나라 이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고조선은 그렇죠. 이 조선 내에서 그렇죠. 여러 이전에는 유만조선, 기자조선 등이 있었다라고 하여서 그 고조선을 구분하기 위해서 저 고조선이라고 한다는 설이 있고 또는 우리가 이성계의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서 고조선이다라고 하는 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삼한시대에 와서는 만한진한 변환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삼국시대에서는 우리 고구려가 있는데, 우리 고구려는, 그렇죠. 왕건의 고려와 구분하기 위해서 고구려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중국 이외에, 그렇죠. 다른 주변의 이민족들의 명칭을 보면, 흉노, 월지, 몽골, 동고, 동울골, 선비, 여진, 만주 하는 식의 모두 다 두 글자로 이루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한 글자 국호라고 하는 것이 중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바로 그 안에 정통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의미를 부여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현재 우리말에 있어서도 우리가 통일이 된다라고 할 때 그 일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가장 커진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하나가 나누어져서 둘이 되고 둘이 나누어져서 넷이 되기 때문에 일자는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숫자인 것 같지만 가장 큰 숫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서도 우리가 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크다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도시가 우리가 대전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대전을 한밭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서울에 있는 이 한강도 이제 원래 한자 이름으로 한강 이라고 부르지만 그렇죠. 아마도 정통 우리 개념으로 봐서는 그냥 큰 강 이런 뜻이었는데 거기 이제 한자로 표기하면서 한강이 되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의 중국, 그죠?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할 때 중자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할 때 이 화자는 보시면 화려하다 할 때 화자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그들 자신들이 빛나는 문화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중화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상을 이제 중화사상이라고 하고 자신들을 이제 중화민족이다 또 이렇게 또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들을 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렇죠. 인민이 주권을 갖고 행사하는 사회주의 국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영어로는 People's Republic of China라고 부르는데, 네, 일반적으로는 그냥 중국을 차이나라고 부르죠. 근데 차이나를 왜 차이나라고 부를까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는데 우리가 범어로 그렇죠? 중국을 시나라고 부르던 것에서 차이나로 됐다라고 하는 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중국의 여러 왕조 가운데 여러 의미 있는 왕조가 있는데 그렇죠? 진시 황제의 진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진나라를 우리가 중국어로는 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A가 붙어 있는데 이게 고대 라틴어의 어법에서는 영토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이나라고 부를 때에는 이제 진나라, 그죠? 진의 영토란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왕조 시대의 시작은 우리가 기원전 2000년대에 시작되었던 하나라부터 이제 국가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긴 하지만 진정한 왕조 국가의 시작은 그쵸 바로 이 진시 황제의 진나라 때부터 시작된 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는 우리가 차이나라고 하는 거는 또 어떤 명사로 쓰이냐면은 여기 도자기라고 하는 말로 쓰입니다. 그래서 도자기는 중국이 역대로 세계에 내놓았던 주요 중국의 특산품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도자기와 비단 그리고 차 이것이 근대 이전의 중국을 대표하는 특산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중국에서 나는 그 제품 이런 뜻으로 바로 차이나 바로 이제 도자기를 이제 차이나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중국을 대표하는 국기인 오성홍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렇죠? 황색의 별 5개의 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죠? 붉은 바탕으로 되어 있는데 이 황색 별 가운데 가장 큰 별은 중국 공산당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네 별은 중국을 대표하는 노동자, 농민, 소자산계급, 민족 자산계급을 이제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붉은 바탕은 이제 혁명, 번영을 상징하고 이 황색별은 바로 이제 광명이자 생명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중국 공산당의 영도 아래 중국 인민들이 이제 대단결을 이제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좋아했던 색깔인 붉은색과 이제 노란색을 이렇게 국기에 반영한 것은 전통적인 그러한 중국인들의 의식을 또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으로 중국은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입니다. 네, 중국의 행정구역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네, 보시면 하얀 부분이 23개의 성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노란 표시로 되어 있는 이 5곳이 소수민족 가운데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5개의 자치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곳이 바로 4개의 직할시이고요.
그리고 지금 아래쪽에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두 곳이 바로 두 개의 특별 행정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중국은 면적을 보면은 약 960만 평방킬로미터로서 한반도가 약 22만 평방킬로미터라고 하니까 약 영토는 44배 정도 크기가 되고 우리 남한이 약 10만 평방킬로미터라고 해서 중국이 한 96배이기 때문에 보통 흔히 100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인구는 약 14억 명이고 전체 민족 구성은 한족과 55개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나라와 또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국은 문화적으로도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문화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단연 한자를 들 수 있습니다. 네, 한자는 세계 주요 언어 문자 가운데에서 거의 유일하게 소리 글자가 아니라 이제 뜻 글자입니다. 네, 뜻 글자는 배우고 익히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말 가운데 대다수의 단어들이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이런 산업화된 시대에서도 우리가 한자 공부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지금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중국에서는 우리가 옛날부터 써왔던 정자, 즉 중국에서는 이걸 번거로운 글자체다라고 해서 번체자라고 합니다. 이 번체자를 쓰지 않고,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간단한 글자체의 간체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체자와 간체자가 이제 많이 다른 것들을 여기 예로 들었는데, 그래서 전통적으로 중국의 역사 문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그 한자의 이 정자체를 우리가 계속 쓰고 있는 것에 비하여서 중국 사람들은 그것에서 지금 간략한 글자체의 약자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중국 문화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바로 이 한자의 바로 정자를 우리나라에서 계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이제 아이러니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정신문화적인 측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사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상을 공자유교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공자유교 사상의 가장 중요한 또 이념은 나라의 충성, 부모의 효도와 같은 충효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충효 사상은 또 오늘날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매우 이제 투철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자의 도교를 들 수 있는데 노자의 도교 사상의 또 중요한 이념은 무의자연이라고 하는데 네, 무의자연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석가모니의 이제 불교가 있죠. 네, 석가모니의 불교는 네, 인도에서 탄생하여서 중국으로 건너와서는 중국화하여서 이제 우리나라, 일본 등지까지 커다란 영향을 끼친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공이든지 인과응보와 같은 이런 사상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자와 더불어서 유교, 소교, 불교와 같은 이런 이 문화적인 요소들이 아주 오랜 동안 중국과 더불어서 저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신 문화적인 측면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껏 살펴보신 것처럼 중국은 지리적으로도 우리나라 가장 가까운 나라이고 문화적으로도 저 우리나라와 이런 한자뿐만 아니라 이런 정신문화에 있어서 아주 오랜 동안 이런 같은 유대 관계를 가져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단지 외국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를 이해하는 또 새로운 또 이런 열쇠와 같은 나라가 중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역사문화 탐방 시리즈에서 중국, 특히 중국에서 이런 전통적인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서안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역사문화 도시를 탐방하면서 중국을 넓고도 이제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